번째. 정부 대일 관계 악화 즐긴다. 한번 제가 지금 뽑아봤습니다. 잘 뽑았어요. 네, 지금 대일 관계 뭐 대일 전문가 아니십니까? 네, 전문가신데. 관심이 많죠, 여자. 네, 전문가신데 일본과의 관계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막 몰아붙이니까 이게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의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저는 제가 이제 먼저 큰 틀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습니다.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이 탈퇴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만든 큰 동맹 틀이죠. 네. 미국을 주도해서 일본과 한국이 들어온 틀에서 탈퇴를 하기를 원한다. 그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런데 미국을 지금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그 네. 동맹 틀에서. 그러니까 일본을 공격하면서 빠져나오겠다는 전 깊은 의도, 아주 장기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교한 플랜이죠. 예, 여기에 이제 맞물려서 이른바 과거 정권에서의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이른바 위안부 합의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는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역사라는 과거 이야기와 미래라는 우리의 현실과의 두 관계가 같이 가는 겁니다. 두 관계를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과거란 이야기만 가지고 미래를 벗어나고 싶은, 거기에는 중국과의 관계도 맞물린 겁니다. 더 중국과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한마디로 이제 그 HJK564님이 미쳤군. 정말 미친 겁니다. 저는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북한도 그렇지만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즉 일본이란 나라는 독일과 달리 과거 청산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국 수준도 안 돼요. 우리나라한테 한 거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 그럼 그건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것조차도 그냥 뭉개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잘못됐던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트랙은 뭐냐? 일본하고는 잘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또 한국이 외교 글로벌리즘 할 때는 첫 번째는 뭡니까? 이웃하고 잘 지내는 게 글로벌리즘이에요. 그러면 이 민간 단체에 대해서는 과거 청산에 대해서 막 얘기 시커멓게 하면서 대통령과 정부 외교부는 우리가 참 말리고 있는데 이건 민간 차원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잘 지내자고 이러면서 토닥토닥 응? 하이 신조, 하이 아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는요, 이 투 트랙에서 다 전선을 확립해 갖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안영환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아시아에서 자주국가, 자주외교 이러면서 일본 쳐내고 미국 쳐내고 중국하고 하겠다. 바로 이런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좌파들의 낡고 낡은 구닥다리 외교, 이건 전술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 지난 20일에 이제 울릉도 독도 어장에서 그 북한의 뭐 고기잡이 어선인지 뭐 정찰선인지 전 모르겠는데 이게 군안을 하기 위해서 그때 그냥 보통 일반 레이더를 하면 되는데 북한 배라고 또 이제 오버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정밀 레이더까지 동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자유대에서는 이게 뭐냐, 우리를 사격하려고 한 거냐 막 이래가지고 강력 항의를 했는데, 더구나 독도 울릉도 이렇게 가다가는 어마뜨거라하고 불꽃이라도 튀면은 일본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는 우리가 겪는 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서워요. 저는 이제 정말. 이번 이제 우리 한국 해군 광해토 대왕함 뭐 이제 우리 정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3,500톤급 이제 우리 구축함이죠. 이제 서양에서는 그걸 구축함이라 안 합니다. 우리는 구축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북한 어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 어선은요, 우리는 말지만 난 솔직히 이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정상인 겁니다. 북한 어선은요, 어선을 가장한 간첩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국방부가 간첩선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럼 간첩선은요 무장한 배입니다. 그러면서는 사격용 레이더를 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광개토 대왕에 있는 해군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차마 간첩이란 선이란 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빠지다 보니까는 민간 어선 잡기 위해서 뭐 이른바 사격용 레이더를 쐈어? 그렇죠.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도 과잉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요. 일본도 과잉 반응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난 광개토 대왕함 이번에 함장 괜히 자기 딴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걸 또 와가지고 무슨 징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하나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정부에서 과거 대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대일 외교 라인 있었던 사람들 다 잘라내고 있습니다. 다 네. 잘라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디 보도가 나왔었지요. 네. 추미애 전 대표란 분. 네. 일본 대사관 이번에 국정감사 가가지고 국정에서 파견된 정무공사 일어나게 한 다음에 당신이 말이야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자격 있어? 인사조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그거 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거 하면 또 갑질입니다. 인사조치하라고 세워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전 정권에서 일본 라인에 근무했던 외교관들을 다 지금 잘라내고 있어요. 이게 적폐청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관한 전문가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한국 외교에 그렇지 않은 층이 얇은데 다시 한번 얇게 한다. 그것도 정치적인 이유로,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힌 네. 일이더라고요. 저도 그 상황을 전해 듣고요. 네. 그런데 아까 김태훈님께서 왜 이 정권은 주변을 다 이렇게 주변 국가들 이웃하고 적으로 만드냐, 이웃 국가를. 네. 사실 중국하고도 안 좋고 일본하고도 안 좋고요.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은 앞서서 안영한 그 원장이 얘기도 했지만은 이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북한 배를 구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 초계기 이거를 겨냥을 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일본도 오버해갖고 악의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왜? 한일 관계가 지금 완전히 글쎄요. 이혼 서류에다가 도장만 안 찍었지. 이건 별거에다가 막 소송 걸어갖고 네가 잘했냐, 네가 나빴냐. 이 이혼 소송이라는 게 완전히 그 바닥을 보는 건데 그런 것처럼 한일 관계가 지금 바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라는 것은 서로의 기본적인 외교 관계가 제대로만 가도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지금 펄쩍펄쩍 뛰고 앉아 있다는데 그 빌미를 누가 제공했느냐? 문재인 정부가 제공한 거죠. 그럼요. 지금 사실 이제 국제 관계에서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정부의 전 이상도 아니라 무능입니다. 네. 무능 때문에 주변 국가의 관계가 다 안 좋아지고 있지요. 중국은 많이 보입니다. 중국의 속셈이라는 거. 중국은 우리를 국가로 취급하지 않아요. 전경국가, 그러니까 오랑캐. 조선시대 때 황제국가의 속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거기를 뭐 대등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을 감싸준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북한은요. 적국이에요. 우리가 이거 적국입니다. 현실은 적이에요. 외교안보, 국안보는 현실에 즈음해서 현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과거상 있습니다만 동아시아에서 또는 아시아에서 우리하고 시장 경제, 민주주의란 공동의 가치관, 그 다음에 또 생활 수준도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의 틀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중국인들하고 우리가 사고 틀이 틀려요. 해외에 나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들하고 가장 친합니다. 왜? 사고의 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일본의 밑으로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응? 우리 그런 만만한 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요. 국내적으로 위기에 빠지면 일본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킵니다. 그러면은 관심이 쫙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럼 지지가 올라가요. 전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에 독도 가가지고 일본 천황을 일본 왕이라 부르면서 뭐 한국 오는 거 맞겠다, 환영하지 않는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 겁니다. 그때도 인기가 떨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역대 정권이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일 관계는요, 한국이 이른바 동북아시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중요한 버팀목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또 하나는 대륙 세력에 붙느냐, 해양 세력에 붙느냐. 우리는 해양 세력에 붙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한국을 대륙 세력에 대륙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어떤 대륙? 중국, 러시아에 갖다 붙이겠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권위주의, 독재 국가들 아닙니까? 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왜? 이 사람들 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국이 싫기 때문에. 모든 사고의 틀은 미국이 싫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고의 틀을 버리지 않고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키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유번영님께서 아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이야기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일본은요, 우리나라가 정말 강하게 되고 영향력이 커지면은 도시락 싸갖고 와갖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사죄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력을 또 경제적인 규모를 이것을 우리가 크게 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근데 일본이 말이죠. 지금 이게 뻔한 거 아닙니까? 북한 어선 구하겠다고 정말 우리가 오버해가지고 정밀 레이더를 했는데 우리 초계기를 겨냥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뭘까요? 다 알면서도 물론 한일 관계를 말아먹은 문재인 정부의 이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 일본은 알아차린 겁니다. 쟤네들
미국하고 관계 아주 지금 꽝이야. 쟤네들은 약자가 된 거야. 쟤네들이 힘이 없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이 바득바득 우기면서 한국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대일 관계에 아까 자유번영님이 강조해 주신 ABC를 모르는 겁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나오는 일본의 본질을 모르고서 저렇게 나오니까 아마도 일본한테 많이 당하게 될 겁니다. 이 정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요, 좀 답답한 게 국제적인 보응이 되고 있어요.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중국한테 완전 무시당하고 혼밥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베,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아주 우습게 봅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이, 동북아시 정세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정말 천방지축 뛰놀고 있다. 네.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적폐청산인 이름하에 일본 외교관, 일본 뭐 대일 전문가들을 그렇게 한다든지 이번에 무슨 대법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넘어서 참 정말 답답하다 이런 생각할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은 우리 어매불망 김만 바라보는 북만 보는 김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답답한 아저씨다. 저 문재인 도대체 뭐야? 해놓은 게 뭐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를 둘러싼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국가로부터 지금 팽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알아야 되는데 본인들은 또 여기도 우리는 지고지선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네, 정말 저희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 중국에 가서도 이렇게 혼밥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도 혼밥을 이제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이건 뭐냐, 고립된 외교의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요즘 청와대 이렇게 홈피를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예전에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뭐 이거 갖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뭐 다 스케줄 하겠다. 뭔 스케줄? 지금 보면은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혼밥하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아베부터 시작해서 공산당, 일본 공산당의 대표, 뭐 일본의 사회당 대표 다 그날 뭘 했는지 쫙 나옵니다. 그럼요. 네. 아베의 스케줄도 다 나옵니다. 즉 그 다음날 신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베는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뭐 다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하고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 공식적인 만찬도 줄어들고 있고 오찬 겨우 한다고 진짜. 하는데 진짜 걱정해요. 아 진짜 저 문재인 이거 언론이 이야기를 안 하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초에 똑같이 일본처럼 대통령 일정을 네, 다 그렇게 공개하겠다 했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공개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다음에 뭐 이야기 나온 이야기지만 일자리 현황판 네. 멋지게 번제봤는데 공개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말 달라요. 말하고 지금 현실 다른데 이 양반들 그리고 이제 혼밥 하잖아요. 네. 청와대에서 혼밥하면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했지만 대통령이 역사와의 대화에 들어갑니다. 역사와의 대화에 들어간다면은 곧 독재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역사와의 대화 혼밥하면요. 왜? 욕먹는 거 싫어해요. 나 비판하는 보고서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보고서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겁니다. 혼밥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혼밥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참으로 이야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쓴소리하는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이 혼밥하기 시작했다. 그럼 나만이 옳다. 이제 더 가정화되고 역사와의 대화에 들어간다. 문재인의 역사와의 대화. 나라는 태보와의 대화에 들어갑니다. 역사의 대화, 혼밥은 독재의 시작이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김상원님께서 그러면은 그 사모님하고 마눌님하고 드시는 거 아니냐? 그 마눌님도 바쁘다 그럽니다. 그래갖고 스케줄이 있어서 자꾸 밖으로 나간대요. 네.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 딱 혼자서 밥 먹으면서 네. 정말 혼밥 독재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 밀고 나가겠다. 지치지 않고 혼밥 독재를 하겠다. 이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기도 말씀입니다. 네. 광화문 대통령, 광화문을 청소 네. 옮긴다고 했어요. 공약입니다. 사기로 고발해야 돼요. 우리 개 쫄랑님이 그러시던데. 진짜 저런 큰 소리 빵빵 쳤지 않습니까? 네. 뭐 남들이 보기에는 야 그래 광화문으로 나오겠다? 안 되잖아요. 그럼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폼은 다 잡아요. 폼은 다 잡는데 참나. 네. 자, 어쨌든 이제 우리 문 정부가 이웃을 모두 적국으로 돌리고 외교를 꽝으로 만드는 거 네. 여러분들 앞으로 이거 복구하려면 시간 많이 그럼요. 걸리겠습니다. 본인이 저질러 네. 놓은 건 좋습니다만 우리 국가가 그걸 외교관계 쉽게 복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일본과의 관계를 복구하고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복구하는데 쉽지 않은 또 과제를 남겨두고 이 정권이 끝난다 하더라도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이거 인간성이 네. 좋고 그런 사람은 혼밥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진짜 혼밥할 수가 없어요. 네.